안녕하세요. 대법무화입니다.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문 9.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자, 실전처럼 풀겠습니다. 또 나왔죠? 기억, 니은, 디귿형 문제. 바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봅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2번, 5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리고 기억을 볼 실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는 겁니다. 왠지는 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 기억. 통신 제한 조치. 어쩌고 나 통신 제한 조치란 말이 나왔네요. 여러분, 통신 제한 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통신 제한 조치란 검열, 감청을 말합니다. 그게 통신 제한 조치예요. 왜 그럴까요? 왜 검열, 감청이 통신 제한 조치라고 할까요?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비법 보시면 일단 정의 조항이 있어요. 정의 조항 보시면 여러 조항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여기 통신 제한 조치란 말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다른 본문에서 정의가 돼 있는 겁니다. 통신 제한 조. 그러면 보시면 써있죠?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이하 통신 제한 조치란다. 통신 제한 조치가 검열 또는 감청의 이유는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파인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검열이나 감청은 뭔가요? 앞서 보신 그 정의 조항이 있습니다. 검열이를 하면 우편물을 쉽게 말해서 우편물 뜯어보는 거고요. 감청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전기통신에 대해서 이제 몰래 그러니까 장치를 사용해서 전화 내용을 몰래 엿듣는 거. 그리고 여기 또 주의하실 게 그 통신 방해하는 거 있잖아요. 통신 방해하는 것도 감청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거 몰래 그 전기통신 몰래 장치를 이용해서 듣는 거랑 전기통신 이제 송수신 방해하는 거를 모두 포함해서 감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청과 검열을 통틀어서 통신 제한 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 제한 조치 우리가 막 판례 보다가 통신 제한 조치 나오면 그냥 감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열 감청인데 보통 이제 전기통신이 더 문제되니까 감청을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감청을 하는 거는 불법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알잖아요. 아시다시피 처벌 대상입니다. 감청 막 하시면 그 형사 처벌돼요. 이거 법정형도 징역형 선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청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뭐 대표적으로 범죄 수사 목적 아니면 이제 국가 안보 목적. 5조 보시면 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 허가 요건. 감청이라고 안 써 있는데 감청을 써 있는 겁니다. 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 허가 요건 이렇게 돼 있고 6조 보시면 그 수사를 위한 감청 허가 절차. 그리고 7조 국가 안보를 위한 감청. 그쵸? 여기 보시면 뭐 절차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지문에서 그 감청기간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청기간 연장을 허가할 하나 있어 할 때 뭐 하나 있었는데 일본식 표현이죠. 자, 이것을 보통 그 감청기간을 이제 그 판사 이제 도장을 찍는데요. 그 허가 도장을 찍는데 그 보통 이제 2개월 단위로 허가를 합니다. 2개월 이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제 2개월로 해요. 꽉 채워가지고 2개월 단위로 이제 감청 허가를 하는데 이게 기간이 끝날 때쯤에 그 연장하는 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감청기간 연장 허가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할 때 총 연장 기간 또는 총 연장 횟수에 제한을 안 두고 있어. 자,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감청 허가 2개월짜리 받고 그리고 연장 신청하면 또 2개월 허가해주고 또 연장 신청하면 또 2개월 연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계속 연장할 수 있게 해놨다는 뜻입니다. 총 연장 기간 또는 총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연장한 총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또는 연장은 5번까지만 허용한다. 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를 뜻해요. 요렇게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즉 감청기간 연장 허가함에 총 연장기간 또는 총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요 범죄 내지 국가 안보 안을 위협하는 뭐 조직화된 음모가 있는 경우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그 증거 수집에 위해 지속적인 통신 절차가 허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논리 비약이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논리 비약입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논리 비약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과잉금지 원칙 심사를 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을 보잖아요. 근데 이 논리는 뭐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의 적합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합헌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약이에요. 만약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건 논리 비약이 아닙니다. 그거는 많은 그 논쟁이 되는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기 이제 합헌이다. 요건 비약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허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거는 이제 논증 자체가 이제 틀린 논증이고요. 뭐 일단 연장을 계속 허용하는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죠.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살인범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신문사 연장 신청하잖아요. 기각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어떤 통신 제한 조치, 그러니까 감청 허가를 맨 처음에 감청 허가를 맨 처음에 신청할 때는
허가하는 경우도 있고 기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감청 요거는 좀 요건이 안 돼서 기각한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법원이 한번 감청 허가를 하면 그 다음에 연장 신청 들어오면 거의 기계적으로 찍습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연장 허가를 해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간 그 경찰 10일, 검사 단계에서 10일 해가지고 총 30일이잖아요. 이거 맨 처음에 그 구속 영장 청구한 다음에 영장은 청구하면 영장 발부되기도 하고 영장 기각되기도 하는데 일단 영장 발부됐다. 구속 기간 연장 신청 들어오거든요. 뭐 그 이거 10일 가지고 부족하다. 이거 뭐 공범들이 많아가지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뭐 누구 참고인 소환하려고 하는데 소환이 잘 안 되고 있다. 뭐 그 마약 같은 건데 이제 어디 국과수 보내야 되는데 그 회시 계속 안 오고 있다 해가지고 10일 가지고 부족하다. 그럼 연장 신청을 하거든요. 이거 구속기간 연장 기각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몇 년에 하나 그 작은 그 검찰청 그 작은 법원에서는 거의 몇 년에 하나 나오거나 뭐 신설청에서는 뭐 나온 적도 없다거나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일단 허가하냐 불허하냐 요거 할 때는 이게 기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허가 도장 나오면 연장 신청 들어오는 건 실무상 굉장히 기계적으로 찍는다는 얘기예요. 다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 연장 기간이나 총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으면 사실상 결과적으로 무한대 감청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총 연장 횟수라든지 아니면 총 연장 기간 이 한도를 두고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 연장 신청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신규 감청 허가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신규 감청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심사를 해서 허가할 수도 있고 기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이 현재 판례입니다. 어쨌거나 총 연장 기간이나 총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 침해 최소성을 갖추지 못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됐어요. 약간 좀 늦게 개정이 됐는데 통신법이 개정돼서 현재는 총 연장 기간이나 총 연장 횟수 그 한도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한도가 있어요. 총 연장 기간은 이제 한도가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1년. 찾아볼까요? 통비법에 있어요. 통비법 아까 5조나 6조에 좀 있었죠? 보시면 5조. 예. 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 허가 요건이라고 써 있는 거죠. 보시면 여기 있고 이제 6조 허가 절차 있겠죠. 6조 보면 감청 허가 절차. 자 그러면 통신 제한 조치 기간은 2개월 초과하지 못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 2개월이고 다만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달씩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파랑이 생겼어요. 신설 조항이 생겼죠. 신설 2019년 12월 31일. 자 어쩌고저쩌고 해서 총 연장 기간 1년 초과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두 달씩 이제 물론 두 달이 아니라 1개월 허가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상 그렇게 안 하고 다 두 달씩 합니다. 두 달 해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그 조항이 들어갔어요. 이게 헌재 결정이 반영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돌아오면 기억은 틀린 지문이잖아요. 그럼 바로 니은을 봅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억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거 했죠? 요거 중에 고르라고 했었죠? 그런데 기억이 틀린 지문이죠? 그러면 정답은 5번입니다. 정답 5번이에요. 진짜 5번입니다. 자, 해설이니까 나머지 지문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을 자유로 이용해서 의사소통할 권리. 맞습니다. 맞죠? 이러한 통신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안 밝히고 익명으로 통신수단 익명성 보장도 포함된다? 네, 맞습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그 보장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통신 자유가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인터넷 하는데 다 내 이름 홍길동 다 나오면 이거 제 생각에는 이 댓글 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이게 익명에 숨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이게 물론 남용되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통신의 자유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거 그 만약 익명화가 안 되면 이거 막 그 국가기관에서 나쁜 맘 먹고 그냥 막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명의 자유도 일단 포함이 된다는 건데 주의할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 판시가 나오는 게 그 휴대전화 가입 본인 확인제 사건에서 헌재가 밝힌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휴대폰 가입할 때 이제 본인 확인하잖아요. 실명 확인하고 뭐 신분증 확인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에 그게 이제 위헌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된 사건에서 일단 가입할 때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는 거는 통신수단의 익명성을 제약하기 때문에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봤습니다.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봤어요. 본인 확인하고 가입시키도록 하는 그 제도에 대해서 통신의 자유에는 이제 익명으로 통신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취지인데 주의하실 거는 헌재가 제 생각이 아니에요. 헌재 얘기예요. 헌재가 이렇게 통신의 자유는 그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제 본인 확인 제도가 통신의 비밀에 대해서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다는 점에 좀 이게 주의하실 거예요. 통신의 자유가 있고 통신의 비밀이 있잖아요. 휴대전화 본인 가입할 때 본인 확인제도 이거는 통신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보았지만 이 본인 확인제가 통신의 비밀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제한되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통신의 비밀은. 그러니까 헌재는 이 사건에서는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구별했어요. 통신의 자유란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해서 의사소통할 권리를 이제 통신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통신의 비밀이란 어떤 의사소통이 있을 때 그 의사소통의 내용과 외적인 상황 이것을 감출 권리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가입 단계 그 핸드폰 가입 단계에서는 이제 본인 확인을 한다고 해서 의사소통의 내용 또는 의사소통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인지 요게 제약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의사소통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이제 본인 확인제 사건에서 요 본인 확인제도는 익명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나는 익명으로 통신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통신의 비밀, 의사소통의 비밀이라든지 의사소통 상황에 대한 비밀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봐서 제한되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게 헌재 논리예요. 어쨌든 니은 지문 자체는 맞는 설명입니다. 통신의 자유란 통신수단 이면서 보장도 포함됩니다. 이 헌재가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이제 통신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통신의 비밀은 제약하지 않았다. 본인 확인제가 그렇게 이제 서술을 해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음 디귿 헌법 18조는 통신의 비밀 보호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일단 맞습니다. 통신 자유의 근거 조항이 18조예요. 그런데 18조를 보시면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8조 보시면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통비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헌상 이것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판례는 그와 동시에 이 해석상 이 18조는 통신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문으로 봅니다. 즉 18조는 통신의 자유, 통신의 비밀 모두의 근거 조항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통신의 자유란 통신 수단을 자유로이 이용해서 의사소통할 권리라고 했고 통신의 비밀이란 의사소통이 있을 때 그 의사소통의 내용과 그 상황을 감출 권리를 말해요. 통신의 자유는 요거고 통신의 비밀은 요겁니다. 서로 다른 개념인데 이 둘 다 헌법 18조에서 나온다고요. 그 근거 조항이 18조고 근데 18조 문헌을 보면 방금 본 것처럼 통신의 비밀을 통신의 비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헌법 18조 지문 계속 읽어봅시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 관여자의 어쩌고저쩌고 등 통신의 내용을 구사하는 통신 이용의 전반적 상황, 통신 이용의 상황, 통신 내용의 비밀과 그 통신 상황의 비밀까지 모두 보장한다. 통신 내용과 통신 상황의 비밀을 모두 보장하는 개념이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통신의 비밀. 정확한 설명이에요. 통비법 13조 보실까요? 통비법 13조 보시면 13조 보시면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전통 사업자라고 하면 뭐 SKT, KT, LG U+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기간 전기 통신 사업자라고 그게 개념을 좀 축소해서 좀 구별하기도 했는데 지금 일단 어쨌든 전기 통신 사업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검사나 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다면 그 전통 사업자에게 SKT 같은데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필요하면 통신사에 그 경찰이 어떤 자료 좀 달라 요청할 수 있다는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신 사실 확인 자료란 말이 있는데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뭡니까?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의뢰인이 와가지고 변호사님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어쩌고저쩌고 뭘 받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면 뭐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게 무슨 건가요?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조문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그 조문을 제가 외우진 못하지만 통비법에 정의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렇게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통신사실 확인 자료라 함은 쭉 여기 밑에 있는 겁니다. 2조 11호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제 통화했는지 상대방 전화번호는 뭐였는지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사에 필요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SKT 뭐 KT 이런데 이 사람이 언제 통화했는지 상대방 번호는 뭔지 하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항은 아까 보신 그 13조 1항 그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통신의 비밀을 제약함으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면 한마 538 이게 그 분명히 그걸로 있을 텐데 그쵸? 2012 한마 통신 이거 보시면 볼까요? 뭐 사건 내용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같이 찾아보십시오. 보면 판단. 자, 여기서 제한되는 기본권.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여기 있네. 자유로운 의사소통은 통신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만 충분하지 않고 그 통신의 외형을 구성하는 통신 이용의 전반 상황의 비밀, 그러니까 통신 내용의 비밀과 통신 상황의 비밀 모두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게 여기 보면 이 사건 요청 조항이 아까 그거거든요. SKT나 이런데 그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 요청 조항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써 있습니다. 분명히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 비밀 내용, 그 비밀 내용의 보장, 비밀 상황, 그 통신 그 의사소통 그 내용의 보장, 그 의사소통 상황의 비밀 보장, 요게 통신의 자유에 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입자 본인 확인제 사건에서는 통신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개념을 엄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보시면 통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유는 어쩌고저쩌고 할 그 함으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통신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개념을 일단 구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입자 본인 확인제 사건에서는. 그렇죠? 아까 결정이랑 약간 이제 조화롭게 해석될 조화롭게 이해될 수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약간의 퀘션 마크가 있는데 어쨌거나 현재 표현이 그렇다는 거니까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제 생각에 너무 깊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 표현이 이런 표현도 있고 여기서 저렇게 이제 용례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그 똑같은 구성원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헌재 구성도 자꾸 바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초안 쓰는 사람도 달라지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리을 패킷 감정. 자 패킷 감청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회선 감청 요거는 어쩌고저쩌고해서 공무원의 비밀 준수 의무 또는 통신 제한 조치를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 비밀 준수 의무부가 사용 제한을 통해서 이런 오남용 방지 대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정부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합헌이다라는 지문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틀린 지문입니다. 이 패킷 감청이란 건 뭐냐면 원래 이제 쉽게 말해서 인터넷 회선 감청이 패킷 감청을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정확하게는 이제 인터넷 회선이 있으면 여기 흐르는 전기 신호 같은 걸 확보해가지고 그걸 재조합을 해가지고 이걸 그 통신의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의 감청이 이제 패킷 감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전기 신호가 이 전기 신호를 바로 패킷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패킷 감청이라는 거는 그냥 인터넷 회선 감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인터넷 회선이라는 게 원래 불특정 다수인이 하나의 인터넷 회선을 공유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한 명을 감청하기 위해서 인터넷 회선 그 패킷 감청을 할 경우에 이 경우에 이제 그 회사를 공유하는 갑동이, 갑순이, 철수, 막 음란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그 통신 정보도 함께 감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잡으려고 여러분들도 이제 감청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인터넷 회선 자체가 이제 여러 그 회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다수인이. 그래서 패킷 감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용 가능성이 높아요. 명목상 A를 감청한다고 하고 뭐 B나 C나 D의 통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청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물론 공무원에게는 비밀 준수 의무가 있고 그렇게 취득한 자료는 어디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 조항은 있어요. 비밀을 준수해야 되고 어디에 딴 데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조항이 있긴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보시면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그 누설하면 안 된다. 약간 당연한 얘기 써 있고, 자 사용 제한 조문도 있어요. 그래서 취득한 그 감청으로 취득한 거는 뭐 다음 각호 4가지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나 이렇게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사용에 제한을 둔다. 이것만으로는 사실 실질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이 헌재의 논리입니다. 특히 아까 보신 것처럼 인터넷 회선 감청 같은 경우는 다수인의 아주 막대한 정보가 하나의 회선으로 감청되기 때문에 이렇게 취득한 막대한 정보를 사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건 굉장히 문제다. 그러니까 사용 제한 규정은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일 뿐이고 이것을 이렇게 취득한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영장 집행한 경우에 사후 영장 받듯이 판사한테 이 도장 찍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조항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비밀 준수 의무 부과나 사용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 통신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권 통신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이 헌재 결정 이후에 제가 이 선을 긋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결정 이후에 12조 2가 신설됐습니다. 보시면 본조 신설 2020년 3월에 생겼죠? 토제 보시면 수사를 위해서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 인터넷 회선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에 관한 특례가 생겼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에.
그러니까 그 사후 처리 규정을 둔 거예요. 이렇게 막대하게 수집한 이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보시면 법원에 승인 청구해야 된다. 그쵸? 이게 이렇게 안 할 거면 며칠 내로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이거 마치 우리가 막 긴급하게 압수한 다음에 계속 압수를 하려면 그 판사한테 영장 쳐가지고 사후 승인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을 거야 빨리 이제 돌려줘야 된다랑 비슷한 구성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취지가 같아.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니은 틀린 지문 정리합니다. 통신 자유에 관한 설명. 통신 자유는 일단 헌법의 18조에 근거하는데 통신 자유와 통신 비밀의 모두의 근거 조항이 18조입니다. 이 개념이 구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별된다고 이제 한 판례가 있는데 이제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그 용례를 쓴 그 판례도 있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기억 지문. 감청 기간 연장 관련해서 이렇게 틀린 지문이다. 보통 2달 한도로 연장할 수 있는데 총 연장 기간이나 총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았던 건 통신 자유를 침해한다. 현재는 법이 개정돼서 총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넘지 못한다. 니은 지문, 맞는 지문. 여기 통신 자유에는 익명 통신 자유도 포함된다. 그 가입자 휴대전화 가입 본인 확인제 사건에서 가입 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는 조항은 익명 통신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통신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보았다. 참고로 그 헌재 판례에서 가입자 본인 확인제가 통신의 비밀은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보았다. 자, 디귿 맞는 지문. 헌법 18조는 통신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근거 규정이다. 통신의 비밀은 통신의 내용 비밀은 물론 통신의 상황 비밀까지도 보장한다. 리을 틀린 지문. 패킷 감청, 인쇄 패킷 감청은 너무나도 이제 불특정 다수의 통신 비밀을 제약하기 때문에 단순히 공무원의 비밀 준수 의무, 통신 사용 제한 규정 가지고는 부족하고 사후 처리 절차 이게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판사 영장 비슷하게 판사한테 승인을 받아야지만 계속 보관할 수 있고 승인을 받지 않으면 폐기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반드시 더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두지 않았던 건 위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헌재 결정 이후에 그 사후 처리 규정이 생겼죠. 법원의 사후 승인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공법 9번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형사법 9번 해설하겠습니다.